지난주에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저녁도 굶었대요. 다음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경기도 안양에 살거든요. 전북 익산에서 오셨어요. 아무튼 그분의 상담 내용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상담 내용과 관련 없이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혼자만 끙끙거리고 살다가 정말 한번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우울증인가 봐 라고 했더니 엄마가 피식 웃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물론 티는 안 났습니다. 그럴 땐 좀 티가 나도 되는데 제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아팠거든요. 제가 자해 영상 올린 거에 아픈 청소년들이 댓글 많이 달고 있어요. 보세요. 그걸 보고 있자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순간 해줄 수 있는 게 뭐 위로, 이런저런 뻔한 방법들, 기도, 뭐 그 정도예요. 근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해. 난 솔직히 그 영상도 그렇지만 그 댓글들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말로 애들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시는지.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이런 말이요. 자해하면 무조건 홍부터 내고 왜 했는지 물어보는 대화가 없이 그냥 다그치고 어떤 엄마는 이랬대요. 왜 그만큼 거니? 아주 확 그어버리지 관짜 놓게 이랬대요. 아니면 책상에 올려진 카톡칼만 봐도 발로 툭툭 차면서 너 또 자해했냐 이러고. 부모님들이 말로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돌직구 날리고 비아냥거리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마음은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걱정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이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뿐이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의 뇌를 이해하자는 그런 영상 올렸죠. 거기서 제가 크게 실수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에서 해명을 좀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부모님의 거친 표현에 상처받지 말고 용기 내서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아픈 마음을 털어놔봐라.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올리면서도 막 엄청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고 저한테 그런 메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걔네 메일들을 읽고 있으면 얘는 진짜 사랑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보통 가정에서 이제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그런 청소년이 자해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애초에 그런 애였으면 자해까지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애들한테 내가 부모에게 털어놔라라고 했으니 좀 미안했어요. 걔네들은 누구보다 부모님 의지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지만 의지할 수 있는 푸른 초원이 아닌 거지 부모님이. 오늘 제가 새벽에 받은 메일 내용 중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읽었는데 아기 때 5살 때부터 아이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지금 고3인데 지금도 맞는데요. 근데 제 주변에 자식 학대하는 부모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후회하고 여전히 그 아이를 목숨같이 아끼고 사랑해. 근데 때리는 거야. 그 엄마도 막 그걸 끊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엄마도 맞고 자란 경우 있죠, 어렸을 때. 그때 엄마가 커서 애를 똑같이 대하는 거거든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피해자지.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막막한 게 이거 같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건 충분하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짐스럽게 여기거나 자신의 화를 내려보내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이 되어버리는 경우. 사실 제가 올린 청소년 뇌 영상에서는 그런 이제 가족들보다도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 구독자들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엮이는 적 가족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이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자기도 그렇게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이해해 주라는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부모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자식 낳아서 자식이 지금 나만큼 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결코 부모님 이해 못해요. 그런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꼭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엄마랑 전화 상담했어요. 아이가 밖에선 내성적이고 좀 참한데 집에만 오면 엄마를 막 죽일 듯이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엄마가 이제 크나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한테. 저하고 이제 45분 동안 통화를 하는데 막 울면서, 엄청 울면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난 지쳤다. 난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고 나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이젠 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애가 먼저 이제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이제는 내가 싫다. 헤어지는 게 맞는 관계도 있는 것 같다. 이러시는데 이건 포기 선언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거든. 이 자식의 말에 행동에 표정에 태도에 부모도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가 쌓이면 포기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아, 니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 할 때 엄마가 막 혼내기만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는 것 같잖아. 그게 있잖아. 엄마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사실 엄마가 처음이라서 너희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 사실 니네들이 그런 말 하면 엄마가 그날 밤에
잠 못 자. 근데 표현이 1도 안 돼. 그냥 혼내기만 해. 왜? 속상하니까. 그걸 잘 할 줄 모르니까. 사랑을 안 하잖아? 화도 안 나. 자해를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우울하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사랑하니까 화도 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엄마 쭉 봐왔잖아? 그게 무지 엄마가 지치거든. 너만큼이나 엄마도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든 거지. 근데 그것도 표현을 안 해. 우리 청소년기에는 무표정도 화로 받아들이고 좀 웃으면 비웃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 그러니 사실 내가 생각한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화만 내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도 어쩌면 내가 보는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내가 자해 영상에서 말한 그 중3 여학생 엄마한테서 영상 시청 후에 나한테 메일이 왔어. 엄마도 힘든데 왜 이렇게 애들 편만 드냐고 좀 속상하셨나 봐.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날 밤에 남편분하고 나가서 한참 대화를 하셨대. 다 온통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울지. 근데 우리 중3 학생이 느끼기에는 엄마는 그냥 나를 혼내기만 해. 날 감시하기만 해. 이것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잖아. 왜냐면 엄마가 표현이 안 됐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는지 내가 사실 다 모를 뿐이지. 사실 엄마는 무지 힘들어. 왜? 사랑하니까. 실제로는 관심이 많으니까. 못 믿겠으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딱 하고 물어봐. 엄마, 나 사랑해? Do you love me?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을걸 결코? 하지만 방식이 잘못된 거 꼭 엄마 아빠가 고쳐야지. 제발 좀.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아빠, 애가 힘들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말 하면요. 적어도 웃지는 말아주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웃으실 수도 있고 당황해서 이제 화내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 아이가 무지 상처받고 엄마랑 담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해받지 못할 때 제일 상처받아요.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난 없어도 그만이구나 하면서 자살 충동 느낀다고요. 청소년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되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자해 영상에 남긴 댓글 중에 자기는 7월 14일에 죽을 거라고 한 애가 있었어. 엄마들, 자식할 때 이런 말 들으면 딱 드는 생각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죽는 게 쉬운 줄 아나. 진짜 죽을 거면 말도 안 하고 죽지. 어차피 죽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 들 거예요. 적어도 역기능적 가족의 부모는요. 근데 저는요 그 댓글 하나도 우습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진짜로 허세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는 뭔데? 애들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애 죽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엄마 아빠잖아요. 애들 힘들다고 다양하게 표현해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예민해지든지 식욕이 없어지고 등교를 거부하고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고 등등 다양하게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요 꼭 좀 들어주세요. 엄마 나 우울증인가 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왜?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자해하다 걸렸으면 야가 아니고 왜? 라고 한마디만요. 그리고 아이가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험악한 분위기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아이 마음을 닫아요. 애가 하는 말이 진짜 다 틀렸다고 해도, 애가 진짜 쓸데없이 예민하다고 해도, 애가 진짜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해도 그런 말을 지금 애 앞에서 굳이 아프다는 애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는 지금 엄마한테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를 받고 싶은 거고 해결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지금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훈육은 안 하냐고요? 안 가르치냐고요? 가르치는 건요, 아이가 어느 정도 극심하게 아픈 것이 나으면 그때 하셔도 돼요.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들어누운 사람한테 나가서 달리기 하세요. 달리기 하면 다 돼요. 이렇게 처방 내리는 의사 없잖아요. 그 병원 가겠어요? 하물며 엄마인데요. 가르치고 훈육하는 건 어쩌면 엄마의 노파심이고 욕심이에요. 아이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을 훈육이라는 포장지에 싸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하고 좀 힘들어지더라도 그것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니까 잔소리는 조금만 줄여주시고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게 틀렸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가 마음을 열면 그때 조금씩 엄마가 꼭 했으면 하는 말들을 하세요. 친절하게. 요즘 제가 이제 부모랑 소통 안 되는 청소년들,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 자해를 해도, 자살을 시도해도, 우울증이 극심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애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또 이렇게 엄마들 다 아는 얘기 했네요. 이거 모르는 엄마 없을 텐데 안 돼서 그러지. 그럴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작심 3일이라도 3일에 한 번씩 다짐하면서 정말 찔끔찔끔씩이라도 노력을 해봅시다. 우리 얘들아, 니네들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대신 다 했다. 잘했지? 니네 마음 내가 다 이해한다. 웃다. 쓰레기통이야. 나 쓰레기통이야. 나한테 니네 상처랑 아픔이랑 우울한 감정 그냥 다 버려. 쏟아 버려.
나도 사람인데 그게 되냐고? 응, 돼. 난 돼. 내 속에는 그런 선한 거 없는데 나도 공급받는 데가 있거든. 나는 바다에 호수를 꽂아서 그냥 물이 콸콸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 고갈될 걱정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너 아픈 거 고칠 생각만 하자.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말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